부위는 약하게 마이너스 극을 띄고 전자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전자가 없는 이 부위는 약하게 어떤 극을 띄냐면 플러스 극을 띄게 돼요. 자, 편의상 그냥 이렇게 그렸어요. 자, 무극성 분자라고 해도 마이너스를 띄는 분자가 근처에 오거나 또는 플러스 극을 띄는 분자가 오면 전자 구름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평극 현상이 일어나고 평극 현상 결과 전자가 좀 몰려있는 부분은 델타 마이너스, 전자가 없는 부위는 델타 플러스 극을 띄는 상태가 됩니다. 즉 무극성 분자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극을 띄는 상태가 된다고요. 선생님. 자, 이런 걸 뭐 유발상자라는 표현 쓰는데 그거 모르셔도 되고. 그럼 또 다른 무극성 분자도 이렇게 평극 현상에 의해서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인 부위가 존재하는 또 다른 무극성 분자가 있어. 그럼 얘네 사이에도 뭐가 작용하니? 여기 델타 마이너스, 여기 델타 플러스니까 뭐가 작용하겠어? 인력이 작용하겠지. 맞아요? 여기 델타 마이너스인 부위, 여기 델타 플러스인 부위가 인력이 작용한다고요. 자, 이 인력이 세겠냐, 이 인력이 세겠냐. 그냥 상식적으로. 왼쪽, 오른쪽. 뭐가 더 센 거 같아, 느낌적으로? 왼쪽이 세지 않겠어? 태어날 때부터 그걸 갖고 있는 애들이고 얘는 다른 분자 근처에 와서 평극 현상, 쏠림 현상 때문에 전자가 쏠려가지고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유발상자지. 유발된 쌍자거든요. 당연히 이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가 세겠니? 아니면 이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 왼쪽에 더 세겠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무극성 분자 간의 인력보다 극성 분자 간의 인력이 어떻다? 더 크다. 그럼 높은 점, 끓는 점도 누가 더 높을까? 극성이 높을까? 무극성이 높을까? 극성이 높다고. 알겠니? 즉 분자 간의 인력은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어떠니까? 더 높으니까. 그래서 극성 분자가 끓는 점이 더 어떻다? 높다. 녹는 점도. 극성이 더 높다고요. 이해되시나요? 옛날에는 이거 분자 간의 인력도 따로 다 배웠는데 다 빠져가지고 하지 않고 분산력 막 이런 거 따로 힘을 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빠졌어요. 내용이 다 빠졌더라고요. 화학에서. 대신에 이제 화학 2에 있던 내용 일부가 조금 내려왔지. 많이 내려지도 않고 그냥 화학원이 전체적으로 좀 내용이 줄어들었어. 많이. 줄어든 게 이번에 싶겠지만 옛날에 더 많이 배웠다는 거. 그러면 자 무극성 분자보다 일반적으로 극성 분자가 분자 간의 인력이 더 높으니까 녹는 분자가 더 높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만 또 예외적으로 무극성 분자인데도 불구하고 극성 분자보다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더 높은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이오딘 같은 거. 아이오딘은 고체라 그랬지. 고체라는 얘기는 아직 안 녹았다는 얘기죠. 또는 아직 기체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지. 녹는 점은 훨씬 높은 거거든요. 상온보다. 무극성인데 어떻게 걔네들은 녹는 끓는 점이 더 높으냐면 분자량이 큰 녀석들. 분자량이 크면 극성 분자를 이기기도 해요. 분자량이 큰 무극성 분자는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높을 때도 있어요. 높다. 이유는 뭐냐? 얘들아 생각해봐. 평극 현상은 전자구름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나타나는 현상이었잖아요. 그 양성자만 있는 부분이 델타 플러스, 전자구름이 치우치면 델타 마이너스였는데 생각해봐. 양성자하고 전자가 막 100개씩 있다고 쳐봐봐. 또는 양성자하고 전자가 10개씩 있어. 전자가 10개 있을 때 치우쳐서 나타나는 델타 마이너스하고 전자가 100개 있을 때 치우쳐서 나타나는 델타 마이너스 누가 더 강할까요? 당연히 전자가 100개 있을 때겠지? 자, 분자량이 크면 양성자 수도 많고 전자 수도 많잖아요. 그럼 평극 현상도 더 심하게 나타나고요. 걔가 띄는 델타 마이너스 플러스 극이 어떻게 돼요? 크게 나타납니다. 델타 마이너스 델타 플러스가 크니까 인력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분자량이 큰 무극성 분자들은 가끔씩 극성 분자보다 더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을 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만 두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197쪽에 표 바닥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의 표 있죠? 봐봐. 197쪽 제일 아래에 표 녹는 점, 끓는 점 있는 표. 메테인, 암모니아, 산소, 황화수소 있는데 얘들아 메테인은 CH4니까 정사면체고 무극성이지? 분자량이 16이야. 16이고 녹는 점, 끓는 점이 뭐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83, 마이너스 160. 그 다음 암모니아, NH3. 암모니아는 삼각불이고요. 극성 분자거든요.
분자량이 서로 어때요? 비슷하죠? 16, 17이면 비슷해. 근데 녹는 점, 끓는 점이 더 암모니아가 높지. 둘 다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그치? 좀 더 높죠? 극성 분자가 녹는 점, 끓는 점이 좀 더 높더라. 밑에 산소하고 황화수소가 있어. O2는 당연히 무극성이죠? 그리고 황화수소는 H2S인데 H2S 역시나 그 구분형 분자입니다. H2S. S에 H 두 개 달려있어. 여기 구분형에서 있는. 공유두쌍이 비공유두쌍이니까 뭘까요? 구분형이겠지? 극성이죠? 그래서 분자량은 32, 34로 비스무리한데 녹는 점, 끓는 점은 황화수소가 훨씬 더 높지, 그치? 즉 극성 분자가 무극성 분자보다 녹는 점, 끓는 점이 더 높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제 선생님이 새 프린트 드릴게요. 네. 아이고 이제 4단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음 주에 단어 찍어야 되게 아니고. 원래 오늘 봤어야 되는데 아, 진짜. 시간이 이정 비번을 거기 올려주세요. 다음 주에 시험을 보고 할 수가 있고 오늘 한번 인터넷 진도를 나가보고 네. 건우야 근데 너 생각보다 되게 빨리 왔다. 뛰어왔어? 차 타고 왔니? 학교 근데 금방 끝났다. 뭐 했어 학교에서? 막 학교에서 뭐 하는지 그 뭔가 가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사담은 어렵다고 겁을 줘놔가지고 니네가 되게 들어갈 수 있는데 별로 많이 어렵진 않아. 화학투는 진도 여유 있어? 많이 나왔어? 거기도 빠듯하니? 몰라? 빠듯한 거 같지? 방학 특강은 항상 시간이 그만 자. 있나? 앉아서 하지 말고 좀.
일단 고개를 들라. 잡지. 고개 이렇게 하고 있지 마. 네. 나를 보고 있어. 보기 싫겠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얘 숙이고 있으면 졸리단 말이야. 나도 너가 졸는지 수업을 듣는지를 판단을 못하니까. 선생님이 보고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화학 반응에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던 것들하고 조금 다른 내용들을 배울 거야. 뭐냐면 1단원에서 우리가 화학 반응식 배울 때 반응물하고 생성물하고 이런 것들 배울 때 아이스 테이블 막 그리고 한계 반응물을 설정하고 그런 것들 했었는데 기억나요? 둘 중에 하나가 싹 다 없어질 때까지 반응한다. 둘 다 남는 일은 없다. 뭐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 그치? 기억나요? 둘 다 남으면 반응은 더 일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치? 그런데 사실은 그리고 뭐 둘 중에 하나가 한계 반응물이 모두 다 소모되고 나면 반응이 끝난다. 뭐 이런 얘기들 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어떤 화학 반응이 내가 봤을 때 겉으로 봤을 때는 끝난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반응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이 반응해서 C라는 물질이 생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화학 반응식은 항상 반응하는 물질을 왼쪽에 써주고 생성되는 물질을 오른쪽에 써줬지. 반응물이 왼쪽, 생성물이 오른쪽.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우리가 알고 있던 화학 반응식이죠, 그치? 근데 사실 이렇게 쓰고 지금 화살표 오른쪽으로 표시한 것이 정반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반응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반응물이라고 얘기하는 A, B가 생성물이 되는 C가 되는 반응물이 생성물이 되는 방향이 정반응이 방향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화학 반응은 정반응만 일어나지 않고 거꾸로 생성물이 다시 반응물로 되돌아가는 역반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즉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다 일어나는 그런 반응을 가역반응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역반응. 하지만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화학 반응이 다 가역반응은 아니에요. 자, 다시 역반응이 일어날 수 없는 반응을 비가역반응이라고 하는데 얘는 역반응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반응인 거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소 반응 같은 거. 물질이 타는 연소 반응은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까요? 종이를 활활 태웠는데 다시 물질을 만들 수가 없죠, 당연히. 그치? 연소 반응은 한 번 일어나고 나면 다시 역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메테인 연소시켰다. 그래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돼버리면 이거 너네 화학 2에서 뭐 엔트로피 이런 거 배웠니? 아직 안 들어갔나? 엔탈피 배웠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뭐 이제 기체 상태로 만약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모든 화학 반응은 우주의 모든 화학 반응에 엔트로피 증가하는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래가지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반응이 일어난다. 이런 거 했니? 아직 안 들어갔나? 무질서도 이런 건 안 했어? 그건 물리에서 화학 2에도 나와요. 그래서 당연히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이니까 되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메테인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더라. 이런 건 비가역반응이에요. 또 기체가 발생하는 거. 자, 사실 얘는 기체 발생하는 거고 또 뭐 마그네슘을 갖다가 내가 염산에다 담고 금속은 산에 녹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왜 산성비가 내리면 건물의 금속 부분이 부식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하수구 같은데 식초 같은 거 뭐 세척한다고 쓰면 물 내려가는 그런 데가 부식돼가지고 시커멓게 막 변하고 그러거든요. 금속은 산에 넣으면 녹아요. 마그네슘하고 염산을 반응시키면 염화마그네슘이 생기고 수소기체가 생긴단 말이죠. 수소기체. 기체가 발생했어. 자, 이렇게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 같은 경우도 되돌아갈 수 없어. 다시 수소기체하고 염화마그네슘이 마그네슘 금속으로 되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금속이 다시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요. 즉 정반응만 일어난다는 얘기지. 앙금 생성물. 앙금이 뭐냐면 물에 녹지 않는 이온결합 물질을 얘기해요.
세준 고개를 들고 나를 보라. 네. 선생님 보고 있으라니까. 아, 네. 고개를 숙이지 말고. 물에 녹지 않는 이온 결합 물질을 앙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CaCO2, CaS. 얘들아, 앙금이라고 하는 거는 물에 녹지 않는 이온 결합 물질인데, 그냥 이렇게 연상하기 쉽게 알려드리면, 얘는 전부 다 하얀색 앙금이에요. 흰색. 거의 대부분의 앙금은 근데 2 플러스 2 마이너스가 많아. 얘들아, 이온 결합력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요. 이온 사이에 결합하는 힘, 이온 결합력은 전하량이 어떨수록 클수록 세다 그랬죠. 이온 사이에 이온 결합력은 전하량에 비례한다 그랬지. F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Q2 기억나냐? 이온 결합력은 정전기적 인력 플롱의 힘이라고 했잖아요. F는 K 곱하기 R 제곱분의 Q1Q2 기억나요? 이거 뭐 물리 시간에 배운다 그랬지? 거리에는 어때? 반비례하고 즉 지름이 어떨수록 짧을수록 이온 결합력이 세다 그랬죠? 그래서 막 녹는점이 높고 그런 거 얘기했지. 전하량의 곱이 어떨수록 클수록. 근데 뭐가 더 영향을 많이 준댔어? 이온 간의 거리 하고 전하량의 곱 중에 뭐가 더 영향을 많이 준다? 전하량의 곱이 더 영향을 많이 준댔죠? 이온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 차이가 나봤자 얼마나 나겠어, 그치? 뭐가 더 영향을 많이 준다? 전하량의 곱이 영향을 많이 준다. 전하량이 2 플러스 2 마이너스인 녀석들이 결합력이 세서요 물에 잘 녹아 안 녹아? 안 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 물에 안 녹는 이온 결합 물질을 앙금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전에 물은 극성 분자고 이온 결합 물질은 극을 떼니까 서로 잘 섞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온 결합 물질 중에서도 안 섞이는 애들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NaCl이라든지 이런 것들 봐.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 나트륨이랑 칼륨 들어간 애들은요 얘들 다 물에 잘 녹아요. 플러스 1가 마이너스 1가 이런 애들 이온 결합력이 세요 약해요? 약합니다. 물에 잘 녹습니다. 근데 이런 애들 물에 안 녹아요. 물론 AgCl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좀 플러스 1 마이너스 1까지만 얘네들도 물에 안 녹는 앙금이에요. 얘만 좀 특이하고 나머지는 다 2 플러스 2 마이너스예요. 이런 애들이 앙금이라고 하고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 원래는 잘 섞여있는 애들끼리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소금 염화나트륨하고 질산을 물에다가 녹였어. 둘 섞었어. 얘네 둘 다 물에 잘 녹아있는 이온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을 섞어주면 NaCl은 사실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AgNO3는 Ag 플러스랑 NO3 마이너스가 있는 건데 Na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는 그대로 물에 녹아 있어요. NaNO3 이렇게 같이 모아서 쓰긴 하지만 수용액 상태인 거야. Na 플러스 NO3 마이너스 자유롭게 물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고요. 근데 Ag 플러스랑 Cl 마이너스가 만나면 둘이 딱 결합을 해서 녹지 않는 앙금이 된 거예요. 흰 색깔 고체가 형성. 괄호하고 S라고 써야겠지. 고체니까. 그치? 자, 이렇게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도 비가역 반응이에요. 다시 되돌아가지 못합니다. 앙금이 다시 염화나트륨과 질산으로 되돌아갈 수 없어요. 앙금 생성 반응. 하나 더 중화 반응. 중화 반응은 뭐냐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산과 연기가 만나는 거예요. 산이랑 연기가 만나서 물이 생성되는 것을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중화 반응도 다시 거꾸로 들어갈 수 없어. 예를 들어서 염산하고 HCl, 염산 수산화나트륨이 반응을 해요. 그러면 자 봐봐 H 플러스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OH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끼리 만날 일은 없지? 플러스랑 마이너스 만나서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만나서 뭐 될까? H 두 개에 O 하나지? H2O 만들어지겠고 그 다음 나머지 NaCl 이렇게 같이 써주면 되는 거죠. 물이 만들어졌어. 염산은 산이거든요. 수산화나트륨 염기인데 염기성 물질. 뒤에 가서 산과 염기에서 자세하게 또 배울 거예요.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을 생성하는 이런 반응을 중화 반응이라고 해요. 중성이 돼요. 산과 염기가 만나면. 그래서 왜 벌레, 개미에 물리거나 뭐 벌에 쏘이면 개미에 물리면 따끔따끔한 이유가 폰산이라고 하는 물질 때문인데요. 개미산이라고도 한다고 했지. 왜
왜 개미산이야? 개미를 가득 모아가지고 물에 넣고 보글보글 끓이면 이 물질이 추출이 돼요. 개미 국을 끓이면 그 안에 들어있는 물질. 개미가 물었을 때 그 침 속에 있는 물질이고요. 이 때문에 따가운 거예요. 산성 때문에. 이거 벌레 물렸을 때는 버물리 같은 거 바르잖아요. 이렇게 막 버물리라고 해서 바르면 좀 간지러운 부분이 따가운 게 더해지는데 이게 염기성입니다. 염기성. 산성이잖아요. 얘는 산성이거든요. H 플러스가 나오면 산성인데 이 산성을 중화시켜줘요. 즉 산에다가는 염기를 이제 해주면은 중화됩니다. 물이 생성이 돼요. 생선에서 비린내가 엄청나. 생선을 막 썬 칼이나 도마에 막 생선 비린내 엄청나거든요. 막 퐁퐁을 해도 잘 안 없어져요. 왜냐면 생선 비린내 성분은 염기성이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식초 같은 거 식초물에 좀 담가놓은 냄새가 되게 잘 없어집니다. 왜냐? 생선 비린내 원인 물질 염기성인데 거기다 산을 넣어주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좀 괜찮아집니다. 자, 그런 걸 중화 반응이라고 해요. 얘도 다시 물과 염화나트륨이 다시 이게 소금물이 되는 거지. 염화나트륨 소금. 소금에 물이 섞여 있는 거니까 소금물인데 소금물이 다시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되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비가압 반응이 얘 연소, 당연히 연소하고 나면 돌아갈 수 없고 기체 발생하는 거, 앙금 생성하는 거, 중화 반응은 비가압 반응이다라는 것을 좀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다음 중 가압 반응은 또 다음 중 비가압 반응은 비가식 문제에서 나옵니다. 얘들아 10분 쉬고 할까요? 10분 쉬고 52분이지 12시에 시작합니다. 12시